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글 한 편 쓰는 법, 신문 기사 쓰는 법을 신문 기사를 분석해 가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고요. 자, 오늘이 8월 29일이잖아요. 한 3일 전 신문 기사네요. 8월 26일. 요즘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한 두 달 전만 해도 1,500원대였는데 요즘은 뭐 1,700원, 1,800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경향신문에서 요렇게 신문 기사 한 편을 썼습니다. 자, 우리 보고 만약에 요즘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소재 삼아서 신문 기사 한 편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뭐를 첫 문단에 갖다 놓고 가운데는 뭘 쓰고 마지막에는 뭘 쓸까요? 그죠? 그런 게 고민이잖아요. 글쓰기는.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기자는 그래도 글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썼나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일단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1원 오른 리터당 1740.8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기준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2.4원 오른 1820.6원으로 집계됐다. 최저가 지역인 광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06.5원으로 13.9원 상승했다. 상표별로 보면 SK에너지 주유소가 1749.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 주유소가 1707.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6개월 만에 1600원을 돌파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29.4원 올라 1617.7원을 기록했다. 전주에 비해 29.4원 올랐다. 주간 기준 경유 판매 가격이 1600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셋째 주 이후 처음이다. 국제 유가는 미국 주간 석유 제품 재고 증가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85.8달러로 전주보다 0.5달러 내렸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1달러 내린 102.5달러를 기록했다. 자, 요렇게만 해도 이제 글 한 편이 되잖아요. 그죠? 자, 크게 뭐 잘 쓸 것도 못 쓸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신문 기사인데 이 글을 어떻게 썼나 요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요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 글의 중심 소재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이건데 이 중심 소재를 통해서 내가 독자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글감으로 글을 써야 될까 생각하면 이렇게 주제가 있고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재를 나는 하나, 둘, 세 가지 또는 뭐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소재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1단락에는 이런 내용 2단락엔 이런 내용 이렇게 단락별로 내용을 배치를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요런 신문 기사를 요런 형태로 요약을 해보면 글의 뼈대가 드러나면서 나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야 되겠다 마음먹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앞에 신문 기사는 총 6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1단락을 보면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씩 그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7주 연속 상승했다. 이게 나오는 거고, 이제 이 주제가 배치가 되면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이분은 휘발유에 대한 얘기, 경유에 대한 얘기,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휘발유 소비량이 가장 많으니까 휘발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써주자. 그래서 시점 8월 넷째 주 가격을 좀 더 써주고 그 다음에 서울과 광주 지역을 좀 써주고 SK와 알뜰
수출이라는 상표 요거에 대해서 써준 거죠. 그 다음에 경유는 간단하게 가격만 언급했고 국제유가도 이제 상승 하향 동향만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단락별로 배치를 했을 때 1단락은 주재문, 2단락, 3단락, 4단락은 휘발유, 5단락은 경유, 6단락은 국제유가 이렇게 썼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글 쓸 때 글 한 편 어떻게 쓰지 하고 이제 막연하게만 있으면 이제 더 답답하고 이제 두려운데 그러지 말고 먼저 이렇게 주제를 잡은 다음에 소재를 꺼내서 배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분은 이제 휘발유, 경유, 국제유가 순으로 썼는데 꼭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1번이 주제문이었다면 차라리 2단락에다가 국제유가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몇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살짝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2단락에 먼저 해놓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는 3, 4, 5달락, 국내 경유는 6달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요약을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한번 해보면 이거는 뭐 기니까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세요. 요거는 소재는 꼭 3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2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원양업 생산 수출이 모두 감소했고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앞으로 타격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내용으로 한국일보에서 8월 27일에 쓴 기사입니다. 1, 2, 3, 4,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요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나서 정답을 살펴보면 요쯤 되겠죠. 중심 소재는 원양업 생산과 수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생산량, 생산액, 수출량 모두 감소했고 전망도 부정적이다.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글감을 쓸까? 그러니까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는 실적 통계, 미래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 통계는 생산과 수출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품종, 뭐 어떤 물고기인지, 그 다음에 수출국, 나라는 어떤지, 종사자 수는 그 취업자 수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망은 오염수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과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서 향후 정책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인터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1단락의 주제 전달, 2, 3단락의 실적 통계, 4, 5단락의 전망 이렇게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편 쓴다면 제일 중요한 게 중심 소재입니다. 소재가 있어야 주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중심 소재로 난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글감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이 글감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서 각 글감별로 어떤 단락별 메시지를 말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글의 틀이 짜지는 거잖아요. 글의 틀만 있으면 그 다음은 스토리텔링 하면서 요렇게 써내려가면 한 편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읽어주는 강사는 간단하게 신문기사 쓰기, 글 구조 짜기에 대해서 구조 짜기 그리고 글 소재 찾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